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네, 안녕하세요. 해적의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찍게 됐는데, 또 마침 저희 항상 방송 같이 찍던 김성준 수석은 출정을 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저 혼자 11월의 마지막 해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이번 달은 제가 이제 그 촬영 시점이 11월 마지막 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찍게 됐습니다. 딸 마침 이제 FOMC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의사록도 발표가 있었고, 주요 매파적 의원들의 발언들이 또 공개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렇다면은 이 연준이 앞으로 이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될 것인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들은 올해 11월 1일 날 종료가 되었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가 지난번 유튜브 촬영 때 FOMC가 시작이 되는 날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딱 마침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던 마지막 달이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날입니다. 1일 날 FOMC의 결정은 2회 연속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일단은 뭐 5.5%가 될 거고요. 초강력 의지를 다졌던 연준이 일단 말 그대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시킨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은 쉽지는 않다, 금리에 대한 스탠스 변화는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위상단은 언제나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위상단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미국 연준이 요구하는 2%의 금리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많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 한번 이제 그 이전에 연준에서 실수했듯이 이제 인플레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인플레가 발생이 됐다는 점에 처음부터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이 점에 대해서 실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론을 여전히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날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의사록이 발표가 됐을 때에도 시장에서는 뭐 의사록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 금리에 대한 변동에 대한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금리는 일단은 현재 수준 유지, 그리고 내린다는 거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리나 검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결론은 약간 반반이었습니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 연준은 여기서 그만두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할 점들은, 상당수 위원들은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FOMC 이후에 제롬 파월의 의장의 의견에서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의견도 있었고, 오히려 약간의 비둘기적 의견도 동시에 의견이 상충을 했었는데, 아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여전히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한 거에 맞춰서 이날 22일 날 미국 주요 지수들은 강보합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록 발표는 결론은 딱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하고 있고, 이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제한적인 기조 정책을 유지한다. 언제든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록의
각종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이 또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FOMC 주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여전히 사전에 정책 기조를 밟는 것이 아닌, 자, 이제 말 그대로 각종 데이터, 경제 지표, 아니면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흐름, 경제 침체 위험까지 다 데이터를 보고 난 후에 연준의 스탠스는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의사록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 전체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연준이 내년 5월쯤에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피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뭐 지금 이제 5.5%니까 0.25%포인트씩 인하를 해서 연말까지는 이제 최소한 1%포인트를 내리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미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는 하고 있었어요. 현재 경기가 많이 미국도 둔화가 되는 흐름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과연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따른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월요일까지 되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제 소비가 과연 얼마나 발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시장이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잘 치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휴기간 목요일부터 토 주말을 합쳐서 월요일까지 이제 5일간의 연휴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쇼핑객 수는 약 2억 400명 정도라는 인원이 통계 집계가 발표가 됐고, 이는 통계 집계가 2017년부터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소비자 이제 고객들에 대한 수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매장 가서 손님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 이제는 쇼핑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가 더욱더 됐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쇼핑을 해서 물건들을 구매하는, 그래서 이제 할인 행사를 받으면서 물건을 하는 소비 형태가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점이 직접적인 소비 증가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연준 이제 금리를 낮추겠지,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연준 안에서도 굉장히 매파적 성향을 띠었던 크리스토퍼 윌슨 미 연준 이사가 처음으로 이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 밤이었죠.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의원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불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피력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점차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데 적절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밝히게 됐는데요. 이 분이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소매 매출이나 노동시장이 여전히 너무 화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금리를 고정이나 아니면 더 금리를 낮춘다는 행태는 현재는 용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위원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약간의 스탠스를 시장 흐름이 약간의 변동이 정보 자체가 그런 데이터가 보이니까 이 위원은 처음으로 비둘기적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12월 달에 있을 마지막 FOMC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과연 여전히 매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연준 위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저희가 9월 달부터 이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체가 지금 포커스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현재 미국이 5.2에서 5.5, 한국과는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연준의 흐름은 따라가지는 많이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다르게 어느 정도 침체 구간으로 좀 빠졌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미국의 경기는 시장의 우려감과 달리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특히 노동시장 자체는 굉장한 화랑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 화랑에 대한 이슈가 점차 사그라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도 점차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제 11월 달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해봤다면은, 이제 12월 FOMC는 이제 올해 마지막 FOMC죠. 12월 13일, 13일에 남아 있는데, 이때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금리에 대한 스탠스한 피봇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달에 대한 주요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연준에 대한 금리에 대한 피봇, 과연 가능할지, 언제쯤 가능할지 하는 이야기를 짧게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